잠만 외우는 한시 조리 기능사 6회 기출문제 해볼게요. 1번 미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은요. 수분, 온도, 영양분이 있죠. 자, 수분은요. 미생물의 주 성분이며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하고요. 온도는요. 온도에 따라 저온균, 중온균, 공홍유류로 나눌 수 있으며 0도 이하 및 70도 이상에서는 생육할 수 없고요. 영양분으로는 탄소원, 당질, 아미노산, 무기질소가 들어있는 질소원, 무기물, 비타민 등이 있죠. 자, 미생물이 자라는데 필요 조건, 수분, 온도, 영양분. 중온 세균물의 최적 발육 온도는 몇 도일까요? 25에서 37도. 열구자탕이라고 불리는 음식을 담는 전골 그릇은 뭘까요? 신선로죠. 신선로는 가운데 화통이 붙어 있는 냄비를 이르는 말이고 그 안에 담는 음식은 열구자탕 구자라고도 하죠.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한 용어 설명. 제품명은요,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 소비 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죠. 품질 유지 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하죠. 영양성분 표시는요,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한 걸 말하죠. 볼게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로, 자, 볼 수 있는 거. 식중독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포르말린, 붕산, 승홍 있죠. 마니돌은 다시마 표면에 있는 흰 가루인 감미 성분으로 일종의 핵식토리고요. 균류, 박테리아 등에서 발견되는 천연당 알코올로 주로 식물에 함유되어 있으며 혈중에 존재하는 다당류이기 때문에 급성 신부전증, 뇌부종, 고혈압 등의 치료제로 이용되기도 하죠. 기생충과 중간수증 연결. 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 무구조충은 소, 유구조충은 돼지죠. 자, 그 다음에 구충은요. 구충은요. 중간수조가 없는 기생충이죠. 자, 밑에 좀 볼게요. 또한 중간수조가 없는 기생충이 뭐가 있을까요? 폐충, 요충, 편충, 이질 아메바, 토소플라스마, 트리코모나스고요. 그 다음에 사상충의 중간수조는 모기, 유구조충의 중간수조는 돼지, 말라리아 원충은 사람, 섬어충은 돼지죠. 그 다음에 자, 폐흡충은요, 다슬기, 개, 가재 있고요. 긴 곤충은요, 물벼루, 민물고리 있죠. 넘어갈게요. 구수 요가법과 비교하여 완속 요가법이 갖는 특징. 요가 속도는 120에서 150. 예비 처리는 약품 침전법. 제거율은 95에서 98. 부유물질 제거는 없고요. 경산비는 많고 건설비는 적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네, 다시 할게요. 급수 여가법과 비교하여 완속 여가법이 갖는 특징. 여가 속도는 3에서 5mm/day. 예비 처리는 보통 침전법. 제거율은 98에서 99. 부유물질 제거는 모래층의 표면에 있고요. 경상비는요, 적고요. 건설비는 많이 들어가고요. 모래층 청소는 사면 대치. 면적은요, 광대한 면적 필요.
특징은요, 세균 제거율이 높다는 점. 자, 그러면 급소요가법 좀 볼게요. 급소요가법의 특징 120에서 150 약품 친전법 95에서 98% 제거율이 있고요. 경산비 많고 건설비는 적고요. 모래층 청소는 역류 세척 면적은 적고요. 탁도 색도가 높은 물이 좋고 수면 동결이 쉬워야겠죠. 바퀴벌레 특성은 뭘까요? 잡식성, 군것성, 질주성, 야간 활동성, 과실 치수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살균 소독제는 뭘까요?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 나트륨은 잔류염소가 미생물의 호흡계 요소를 저해하여 세포의 동화 정형을 정지시키는 염소계 살균제로 채소, 식기, 과일, 음료수 소독 등에 사용되죠. 인공 감미료에 대한 설명. 식품의 감미를 보유하기 위해 첨가되고요. 화학적 화석품에 해당되고요. 천연물 유도제도 포함되죠. 사카린 나트륨은 김치, 절임류, 청량음료, 어육 가공품, 특수 영양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뻥튀기 외의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죠. 육류의 직화구이나 혼연 중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은 뭘까요? 벤조피렌.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을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해 물질로 석탄, 석유, 목재 등을 태울 때 불완전한 연소로 생성되거나 식물 미생물에 의해서도 합성되며 태우 식품이나 혼제품의 함량이 높죠.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은 식품의 기호성 증대,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 식품의 제조 및 품질 개량이죠.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제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단백질 식품이 부패할 때 생성되는 물질은 뭘까요? 암모니아, 아민류, 황화수소 있죠. 단백질 식품의 부패는 단백질이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황화수소, 인돌, 아민, 아모니아 등 아취를 내는 유해성 물질을 생성하는 현상을 말하죠.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관청은 어딜까요? 식품운반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이 있죠. 자, 밑에 볼게요. 식품조사 처리업은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고요.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순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요. 식품운반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구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이죠. 집단 급식소는 일에 몇 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할까요? 50명이죠.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 볼게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동물을 처리하여 조리해서는 안 되고요. 2년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수질검사의 모든 항목 검사는 2년마다 해야 하고요.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요. 동일 곡물에서 동일 숭어를 사용하는 경우 타 업소의 수질검사 결과로 가름할 수 있죠.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 음식점에 부여할 수 있는 위생등급 업소는 모범업소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고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업소, 식품적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해야 할까요? 관할 시장 구청장.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실을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구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개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식품은 보존성과 위생품질 향상을 위해 방사선 쬐는 조사식품으로 식품표시 크림 기억하세요. 자외선이 인체에 주는 작용은 살균 작용, 구루병 예방, 피부 색소 침착이죠. 밑에 자외선은 피부암, 일시적인 시력장애를 유발하고 강한 자외선에 조사되면 설맹, 설한염, 감막염, 결막염을 일으킨다. 이 정도 볼게요. 단백질의 열 변성에 대한 설명. 60에서 70도에서 변성이 일어난다. 수분이 많으면 낮은 온도에서도 변성이 일어난다. 전해질이 존재하며 변성 속도가 빨라진다. 단백질에 설탕을 넣으며 운공 온도가 높아진다. 지방에 대한 설명에 대한 거 볼게요. 지방에 대한 설명. 동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는다. 에너지원으로 1g당 9칼로리의 영양을 공급한다.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없고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 포화 정도에 따라 용점이 달라진다. 탄수화물 식품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 수분 함량을 조절, 설탕의 첨가, 유화제의 사용, 냉동 건조가 있죠. 자세히 볼게요.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 수분의 함량을 조절해서 10에서 15% 이하로 조절하고요. 설탕을 첨가하여 탈수제로 작용하고요. 냉동 건조 0도 이하에서 급속으로 냉동하고요. 유화제를 사용하여 교지 용액의 안정성을 증가시키죠. 신체의 여러가지 생리적 기능,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죠. 밑에 볼게요. 영양소의 구분은요, 조절소, 영양소, 구성소로 나눠지죠. 조절소는요,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로 비타민, 무기질, 물을 들 수 있고요. 열량소는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체내에서 화학 반응을 거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3대 영양소죠. 구성소는 단백질, 무기질, 물은 체 구성 성분으로서 새로운 조직 형성이나 보수에 관여하고 몸을 구성하죠. 영양소 3가지, 조절소, 열량소, 구성소 기억하세요. 식품의 갈변 현상 대해서 볼게요. 효소적 갈변이 일어나는 것은 홍차의 적색, 고구마, 절단면의 갈색, 다진 양송이의 갈색. 이게 효소적 갈변. 간장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비효소적 갈변이죠. 마멀레이드에 대한 설명. 마멀레이드는 감귤류의 껍질이나 과육에 설탕을 넣은 조련 만든 잼이죠. 아이오딘을 많이 함유하고 싶으면 뭘까요? 미역이죠. 해조류, 특히 갈조류의 미역, 다시마는 아이오딘 함유량이 많죠. 카로티노이드 색소와 소재식품 대해서 볼게요. 베타카로틴은요, 당근, 녹화색, 채소, 라이코펜 들어있는 거, 토마토, 수박,
아스타잔티는요, 연어, 송어, 도미, 새우, 바닷가재. 푸꾸잔티는요, 다시마, 미역이 들어있죠. 단맛을 가지고 있어 감미료도 사용되며 포도당과 이성적 관계인 것은 뭘까요? 과당이죠. 자, 과당은 과실과 꽃 등의 유리 상태로 존재하고요. 벌꿀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단맛은 포도당의 2배 정도로 가장 강하고 포도당과 결합하여 서당을 이루죠.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여 전화당을 만드는 요소 뭘까요? 인버테이스죠. 자, 아밀레이스는요, 탄수화물 분해 요소. 라이페이스는 지방 분해 요소. 피테이스는요, 피틴을 가수분해해서 인산을 유리하는 요소. 육류 조리 시 향미 성분에 관계된 것. 질소 함유물, 유기산, 유리, 아미노산이 있죠. 아밀로스는 분자 형태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 아이오딘과 반응하면 청색을 나타내고요. 수많은 포도당이 직선상 직세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분의 노화는 아밀로스 함량 비율이 높을수록 빠르고 아밀로스가 많으면 젤 형성이 잘 되죠. 연화 작용력이 가장 작은 것은요, 마가린이죠. 자, 강한 것은요, 라드죠. 자, 연화력 순서는요, 라드, 쇼트닝, 버터, 마가린이죠. 자, 연화작용은 뭘까요? 밀가루를 반죽할 때 지방을 넣으면 글루텐의 결합을 방해하여 제품을 연하고 부드럽게 하는 걸 말하죠. 생선에 레몬즙을 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단백질이 응고된다. 생선의 비린내가 감소된다. pH가 상승이 되어 미생물 증식이 억제된다. 레몬즙은 어육질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고기를 가열했을 때 육질이 단단해지죠. 안토사이아닌 색소를 함유하는 과일에 붉은색을 보존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식초를 가하죠. 자, 안토시아닌이 색소 볼게요. 과실, 꽃, 뿌리에 있는 붉은색, 보라색, 청색의 색소로 산성에서는 붉은색, 중성에서는 보라색, 아칼리에서는 청색을 띠죠. 유지의 발현점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은 튀김기의 표면적이 넓은 경우, 기름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오래 사용하여 기름이 지나치게 산패된 경우가 있죠. 유지의 발현점은 일정한 온도에서 열분해를 일으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로 요리 지방산의 함량이 적으면 발현점이 높아지죠.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 우유에 담가두거나 물로 씻는다. 식초로 씻거나 술을 넣는다. 간장과 된장을 사용한다. 다시 볼게 정리할게요. 생선 비린내의 제거 방법. 물로 씻기, 식초, 레몬즙, 유자즙 이런 산을 첨가, 알코올, 우유를 첨가, 생강, 된장, 파, 양파, 마늘, 후추 같은 양념을 첨가하죠. 영양소 소실이 가장 큰 조리법은 뭘까요? 바삭바삭한 튀김을 위해 튀김옷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첨가한다. 자, 적은 거 볼게요. 영양소 소실이 적은 조리법은 푸른색 채소를 데칠 때 약간의 소금을 첨가한다. 감자를 껍질 때 삶은 후 절단한다. 쌀을 담가 놓았던 물을 밥물로 사용한다는 거. 밀가루 내의 백색 색소인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알칼리 성분과 만나며 제품이 황색으로 변하며 특히 비타민 1, 2 손실을 가져오죠. 영양소를 손실을 적게 하는 방법은 삶거나 데치거나 찌기죠. 두부에 대한 설명. 두부는 두유를 만들어 80에서 90도에 응고제를 조금씩 넣으면서 저 단백질을 응고시킨 거고요. 응고된 두유를 굳히기
저는 순두부라고 하고 일반 두부와 순두부 사이의 경도를 갖는 것을 연두부라 한다. 두부를 데칠 경우는 가열하는 물에 식염을 조금 넣으며 더 부드러운 두부가 된다. 응고제의 양이 많거나 가열 시간이 기면 두부가 딱딱해지죠. 시초를 첨가하였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요. 방부성, 세성가시 연화, 생선의 비린내 제거. 콩을 빨리 연화시키는 방법으로 1% 식염수에 담가 두었다가 끓이는 방법과 0.3%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하여 끓이는 방법이 있죠. 사과나 딸기 등의 잼에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펙틴과 요기산이 함유되어 잼 제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펙틴은 다당의 종류로 잼의 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요기산은 펙틴의 정도를 돕는 역할을 하며 잼을 만들 때 첨가하는 설탕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젤라틴이 이용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과일 젤리, 조편, 아이스크림. 자, 두부는요. 두부는 대두로 만든 두유를 70도 정도에서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이죠. 튀김 요리에 사용할 기름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망에 거른 후 갈색병에 담아 보관한다. 매운맛 성분과 소재식품 연결 잘 된 거. 자, 생강은요, 진저롤, 시올, 가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는요, 캡사이신이 있고요. 흑겨자는요, 알리, 아이소사이오, 사이아네이트. 생강은요, 진저롤, 슈가올. 마늘은요, 알리신이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캡사이신 들어있는 것은 고추고요. 진저롤, 슈가올이 들어있는 성분은 생강. 알리아이소사이아네이트가 들어있는 것은 흑여자. 진저롤, 슈가올이 들어있는 건 생강이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른 식품위생의 정의 중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이 요구되는 단계는 뭘까요? 식품의 생산에서 섭취의 최종까지죠. 튀김 시 기름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설명한 거. 기름은 비열이 낮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상승하고 쉽게 저하된다. 튀김 재료에 당, 지방 함량이 많거나 표면이 넓을 때는 흡입량이 많아진다. 기름의 열 용량에 비하여 재료의 열 용량이 작을 경우에 온도의 회복이 빠르다. 튀김옷으로 사용하는 밀가루는 글루텐의 양이 적은 것이 좋다. 냉매와 같은 저온 액체수에 넣어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닭고기 같은 고체식품에 적합한 냉동법은 뭘까요? 침지시 냉동법. 2번 볼게요. 분무신 냉동법은 뭘까요? 무해하며 증발하는 액체 질소, 액화, 이산화탄소 등 식품에 직접 살포하는 냉동법. 접초시 냉동법은요. 영하 30에서 10도 정도의 금속판과 접촉시켜 냉동시키는 냉동법. 송풍 냉동법은요. 영하 30에서 40 정도의 찬 공기를 강제 순환시켜서 냉동시키는 냉동법이죠. 소시지 등 가구육 제품의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프 첨가물은 발색제. 발색제 자체에는 색이 없으나 식품 중의 색소 단백질과 반응하여 식품 자체의 색을 고정화시키고 선명하게 하거나 발색시키는 물질이죠. 48, 49 계산 문제 뺄게요. 식품 감별법에 대한 설명. 오이는 색이 좋고 굵기는 고르면 만졌을 때 가시가 있고 끝에 꽃 마른 것이 달렸으며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이 좋다. 양배추는요, 무겁고 광택이 있는 것이 좋고요. 우엉은 길게 쭉 뻗은 모양이 좋은 것이고 삽질이 좋고 외피가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고 모양이 굽었거나 건조된 것은 좋지 않고요.
토라는 원형에 가까운 모양의 것으로 껍질을 벗겼을 때 살이 흰색이고 자른 단면이 단단하고 끈적끈적한 감이 강한 것이 좋죠. 700도 이하로 구운 옹기독에 음식물을 넣으면 유해물질이 용출되는데 이때의 유독 성분은 뭘까요? 납이죠. 자, 납 중독 경로 볼게요. 통조림된 납, 도자기나 범람 용기의 안료, 납 성분이 함유된 수도관, 납 함유 연료의 배기가스 등이 납의 중독 경로죠. 조리장의 입지 조건으로 자 볼게요. 조리장의 입지 조건. 재료의 반이 오물, 반출이 편리한 곳, 사고 발생 시 대피하기 쉬운 곳, 급 배수가 용이하고 소음, 악취, 분진, 공해 등이 없는 것이 좋죠. 자, 밑에 조리장의 입지 조건 정리해 볼게요. 조리장의 입지 조건, 통풍, 체감, 급수의 배수가 용이한 것이 좋다. 소음, 악취, 가스, 분진 등이 없는 것이 좋아야 한다. 변소, 오물 처리장 등에서 오염된 염려가 없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물건 구입, 반출이 용이한 곳이 좋다. 종업원 출입이 편리한 곳으로 작업에 불편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환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성대의 위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천장 가까이. 자, 중성대란. 들어오는 공기는 하부로, 나가는 공기는 상부로 이루어지는데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는 하반부일수록 힘이 강하고 그 중앙의 압력이 0이면 생기는 부분을 중성대라고 한다. 중성대가 천장 가까이에 형성될 때 환기량이 크며 방바닥 가까이 있으며 환기량은 적어진다. 김치를 담글 때 절인 배추의 최종 염도는 몇 프로가 적당할까요? 3%. 배추를 절일 때 봄과 여름에는 소금 농도는 7에서 10%,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겨울에는 12에서 13%로 소금 농도하고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로 절이는 것이 좋죠. 배추 절이가 과정이 끝나면 세척을 하고 물빼기를 하는데 이때 물빼기 정도는 배추 최종 용도가 2에서 3%가 되도록 맞춰야 되겠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요령과 소화기 사용대한 설명. 소화기는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설치하고요.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리거나 큰 소리로 주위에 먼저 알리고요.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제자리에 바닥에 구르고요. 불의 원인을 신속히 제거해야겠죠. 한시, 전류, 요리 해당되는 거 뭐 있을까요? 유건전, 표고전, 풋고추전이 있죠. 화전은 뭘까요? 화전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진달래나 개나리, 국화 등의 꽃잎이나 대추를 붙여서 기름에 지진 떡이죠. 소고기를 재료로 장국주를 끓이는 과정이죠. 장국주를 끓일 때는 두꺼운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 소고기를 붓다가 부순 쌀을 넣고 쌀알이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줘야 되겠죠. 생선 전에 적당한 생선과 구이의 조림에 적당한 생선 순서대로 짜진 것은 뭘까요? 민어, 고등어. 생선전이나 어선은 지방이 적어 담백한 민어, 광어, 동태와 같은 신살 생선을 선택하고 구이나 조림은 지방이 많은 고등어, 꽁치 같은 붉은산 생선을 선택해야겠죠. 까리국주를 보관하기 알맞은 온도는 5에서 7도. 까리고추를 저장하는 적정한 온도는 5에서 7도이다. 그 이하에서 장기가 저장하면 저온장애, 피팅 현상이 일어나 조직이 손상되고 씨가 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 숙취 재료 준비에 대한 설명. 콩나물은 머리가 통통하고 노란색이 띠이며 검은 반점이 없고 줄기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고요. 비름은 줄기에 꽃술이 적고 꽃대가 없으며 줄기가 길지 않아야 하고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서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요. 숙주는 노란 꽃잎이 많이 피거나 옷 자라고 살이 찌고 통통한 것이 좋지 않죠. 자, 여기까지 60번까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료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